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입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일찌감치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가 동시 탈당한 셈입니다. 전직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전직 여당 대표가 동시 탈당해서 동시에 신당을 만드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다면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정치 제도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의 인성이나 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찍겠죠.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어떻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저렇게 몰아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다. 재판받고 있으면서 정당을 자신의 방탄조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이다. 즉 대통령 중심제에서 양당 체제로 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금투사적 정치를 하고 있다. 이른바 콜로세움에서 금투사들이 경기를 하면은 구경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열광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걸 즐긴다. 이렇게 되니까 관중과 금투사들이 한 덩어리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 이거 안 되겠다.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상당히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즉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 다음에 원래 당헌 규정대로 본인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니까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판단착오로 후보를 냈다.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국민의힘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선택, 즉 당헌을 위반하면서까지 괜히 보궐선거에 참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제는 안 된다.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구체적 대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헌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대통령 독점 권력 구조는 문제가 있다. 권력 분담의 어떤 정치 구조 변경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중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념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해 왔습니다만은 어제 연설은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한국 정치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념적으로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개혁 보수, 한 분은 지금까지 좌파 정권에 몸을 담았습니다. 아마도 대북 정책이나 외교에서는 다르겠지만은 이런 정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을 가지고 어떻게 연대를 해서 이번 총선에 임해가지고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번 총선에 걸린 가장 큰 쟁점이 아니냐, 화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전직 여당 대표가 정치에, 기성정치에 실망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아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즉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2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여를 빼고는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 이런 경직된 권력 독점 체제로는 한국 정치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그 증거가 두 전직 여당 대표가 탈당을 해서 동시에 신당을 추진한다는 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치열한 경쟁 정도가 아니라 치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양당 체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제3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그리하여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이루어지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는, 타협을 하지 않고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해서 이제 대화하는, 타협하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그게 잘 돌아가면은 앞으로 이 권력 구조도 한번 바꾸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두 전직 여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꽉 막힌 한국 정치의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한국인의 정치 밥상이 풍성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밥 아니면은 국수인데 이제는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오뎅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로서의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당도 제대로 경쟁을 해야 소비자인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고, 구경하는 입장에 있는 국민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감사합니다.